최길남이라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고퀄리티 FX 후디니에서 언리얼 엔진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화 같은 VFX 퀄리티를 엔진으로 구현한다라고 하는 주제는 저는 영화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주제와 질문을 항상 많이 던졌거든요. 여기서 같은 질문을 던질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영화 속의 사실감의 비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작업했던 혹은 제가 슈퍼바이저로 일을 했던 장면들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디니에서 또 언리얼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또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VFX 스튜디오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게임 스튜디오에서는 지금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슈퍼바이저로 그리고 게임 테크니컬 아트 디렉터로 지금은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작업했던 그 필름들 크레딧이고 게임 쪽은 콜 오브 듀티와 백 포 블러드라고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때는 제가 이게 얼마나 유명한 게임인지 모르고 작업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꽤 유명한 작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말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서 프로시저럴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오늘 세션에서 보여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다 튜토리얼도 따라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나중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화 같은 VFX 퀄리티를 엔진으로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목표가 너무 큰데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VFX 스튜디오를 떠나면서 했던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의 샷들을 좀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 작업들이 진행되었는지를 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업했던 장면인데 이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감의 비결은 스케일 그리고 디테일 그리고 프로시저리즘이라고 구분을 했고요. 첫 번째 스케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화면에서 보는 것은 이게 크게 보니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스케일 큰 콩이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교군이 없다면 아마 작은 원숭이일지 혹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크게 느끼는 이유들이 있는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컨텍스트를 보면 이렇게 콩이 점프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기어오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교군들이 작은 건물들이 있어서 아 얘가 얼마나 크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전 장면을 보시면 그냥 킹콩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비교군이 필요했는데 이게 제가 첫 번째 첫 번째 버전으로 나왔던 시뮬레이션이에요. 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그래서 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VFX 슈퍼바이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데 이런 작은 물방울 하나가 사람보다 너무 크잖아요. 그럼 이건 굉장히 큰 스케일감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아주 작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들어줬어야 됐던 그런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시뮬레이션은 먼저 털이 없는 그 킹콩에 워터 시뮬레이션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털에 물이 또 젖을 거 아니에요? 그 젖은 것에 대한 또 드리핑 워터를 또 따로 시뮬레이션하고 그리고
그 킹콩이 움직이게 되면 굉장한 에어필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서 만드는 그 스프레이,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추가했었어야 됐는데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까지 그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어야 됐고, 이게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사실 사실적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비주얼 이펙트 스튜디오에서는 사실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감독이 원하는 그림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킹콩은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얼굴을 절대 가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계속 얼굴을 가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피하면서도 정말 이 장면에서 있을 법한 그런 느낌들을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테일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시퀀스는 아쿠아맨의 마지막 그 싸움 장면인데, 이 시퀀스를 제가 아티스트로서도 했었지만 이 시퀀스 전체를 담당하는 그 리드로서 이 장면들을 구성을 했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아티스트들이 거의 50명 가까이 붙어서 했던 건데, 대부분 다 물 전문가라고 했지만 실제 이 작업을 하면서는 다 물 초보 같은 기분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방대하고 어렵고 했던 장면들이어서.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의 크기는 후디니 파일을 열었을 때 거의 한 30분 동안 열어야 되는 그만큼의 데이터 물량이었고, 지금 이것은 이곳에 들어갔던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 주변으로 있는 오션, 그리고 폼, 스프레이, 미스트, 이런 작은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멀리 있는 오션에 있는 또 폼, 스프레이, 미스트, 그리고 스플래시, 가까운데 스플래시는 따로 레이어링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 프로펠러에서 일어나는 스프레이, 그리고 워터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그 리플 솔버 같은 것들이 있고, 표면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장면은 다 CG예요. 사람마저도. 사람이 배우를 했지만 다 CG 캐릭터로 다 리플레이스 한 것이고, 모든 장면들이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레이어가 60개 이상? 아마 이것을 그 게임 엔진으로 불러온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도 제가 담당했던 시퀀스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배 안에, 그 공간 안에 물리 법칙을 좀 어긋나게 하는, 왜냐면 위에서 물이 안 떨어지잖아요. 옆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캐릭터들이 점프인해서 들어오면 물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물결이 움직이는 이런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옆에 사이드 쪽에서도 보면 작은 폼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시뮬레이션에 반영을 했었어야 됐고, 이것을 이 메인 시뮬레이션을 담당했던 데이빗 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의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인데 이 시뮬레이션을 7일 동안 하면은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랜덤팜을 7일 동안 돌려서 정말 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너무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작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합성해서 많이 지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프로시저리즘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이 샷은 제가 슈퍼바이징을 했던 시퀀스인데 가장 재밌게 했었던 장면입니다. 과거 같으면 그런 배경들을 그림으로 그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감독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모든 도시를 다 만들었던, 이 필라델피아의 도시인데 전부 도시를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서 실제로 그 프로시저하게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FX팀에서 레고 블록처럼 주입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셋업은 거의 한 6개월 동안 셋업을 했는데, 왜냐하면 감독이 끊임없이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옆으로 돌았다, 세로로 돌았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온갖 인터랙션, 연기, 구름, 스파크 이런 것들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샷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샷들도 한 60샷 정도가 됐는데,
계속 감독이 큰 디렉션을 바꿔버리면 그 60샷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프로시저하게 접근했을 때 하나만 바꿔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셋업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사실감의 비결 중에 하나냐면 요즘 같은 컴퓨터 파워가 과거에 20년 전에 비하면 개인 컴퓨터가 주라기공을 만들었을 때보다 컴퓨터가 더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컴퓨터 파워로 모든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제작하는 것이 VFX 스튜디오의 지금 현실이고 그렇게 더 만들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후디니와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정도 디테일의 퀄리티를 어떻게 엔진으로 가져올지라고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콜 오브 듀티라고 하는 그 인게임 시네마틱에서 작업했던 장면인데요. 보시면 볼륨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2D 플레인을 이용해서 노멀 값들을 이용해서 6포인트 라이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의 이미지인데 라이팅에 이렇게 반응하는 방식이잖아요. 상당히 많이 알려진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렌더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플립북을 이용하는 것이죠. 모두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게 게임에서 먼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스가 처음 초창기에 주라기공을 만들었을 때 그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실제로 두 개의 돼지 머리가 있는데 지금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서 라이팅이 같이 반응을 하지만 한쪽은 플레인인 거죠. 그리고 한쪽은 실제 작업 데이터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군중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이디어가 좀 재미있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막 달리고 있어요. 카드에서. 근데 라이팅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게임상에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러한 방식, 트릭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같은 볼륨 데이터, 방금 저희가 봤던 것들이 볼륨 데이터들인데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게임 안에서는, 인게임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한데 지브라 AI라고 하는 컴프레션 되는 볼륨 데이터를 굉장히 용량을 줄일 수 있는 AI 그 플러그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고 실제 그 게임 회사에서 이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싱글 게임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디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케오스라든지 뭐 다른 방법들로 파티클 인스턴싱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후디니에서는 먼저 프랙처링을 한 다음에 이 프랙처링에 이거 좀 약간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기 있는 각각의 포인트가 팩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데이터로 일종의 점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점 같은 형태를 언리얼 엔진으로 보내서 파티클 시스템, 나야가라 시스템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RBD 시뮬레이션이 일어난 것처럼 파티클로 RBD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이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프랙처링 된 데이터를 또 KEOS라고 하는 그 엔진 안에 있는, 언리얼 엔진 안에 있는 그 시스템 안에 또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파티클 시스템에 그 프랙처링 데이터를 연결한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튜토리얼들이 이미 온라인에 올라와 있거든요. 사이드 이펙트에서 했었던 그
Everything Procedural Conference라고 하는 매년 네덜란드에 있는 시골 학교에서 열리는 그 행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것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거 따라가면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이거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저와 같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루마니아에 있는 한 친구가 내가 이렇게 작업했다 하고 보내준 거거든요.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BD와 VAT를 같이 섞어서 만든 작업인데 실제로 만들었던 것은 이거보다 더 퀄리티가 좋았지만 이렇게 재밌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VAT 그 전 세션에서 굉장히 좋은 세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VAT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까 그 어떻게 하면 사실적인 그 장면들을 VFX를 만들 수 있을까에 있어서 저는 디테일한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진 그런 세션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그냥 플루이디한 그런 피라든지 팔이 잘려나가면서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있고요. 한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할 셋업은 이 셋업인데 이 셋업은 사실 베놈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방식의 테크닉을 제가 좀 변형시켜서 만든 것인데 이런 것을 과연 언리얼 엔진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사이드 이펙트와 얘기를 하던 중 튜토리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아마 이게 거의 한 3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당장 뭐 다 이걸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링크를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걸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느낌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VAT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있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움직임들은 X, Y, Z의 좌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데이터이기 때문에 RGB 데이터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인데 그러니까 텍스처 하나에 컬러 값이 들어있으면 그 컬러 값을 포지션 데이터, 움직임의 포인트 데이터에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텍스처 한 장으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포인트 넘버 그리고 아래로는 프레임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리고 얘 프레임들이 옮겨질 때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읽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노멀 탄젠트 데이터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텍스처화 시켜서 이제 언리얼 엔진 매터리얼 안에서 그것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그냥 텍스처 3장만 있으면 캐릭터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방금 작업했던 그 내용을 보시자면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컬러를 이런 식으로 칠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솔팅 오더라고 하는데 컬러에서 컬러 부분이 이제 자라나는 시작점인데 그 시작점을 제가 순서를 정하고 싶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프로시저럴 아이디어인데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제가 정했을 때 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솔팅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운데서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치, 어디를 먼저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라인들을 정해주는 드로우 커브 같은 걸 이용해서 손으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프로시저라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고 뭐 손으로 그리기도 하고 프로시저하게 기술적으로 이거 파라미터를 조정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 선들을 만든 것인데, 이 선은 이 그로우 패스들이, 파티클들이 혹은 이 선들이 자라나는 방향들을 정의하는 그런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버에서 이것들이 생성이 되게끔 하는 구조인데, 이 솔버에서 그러니까 실제 작업에서는 베놈이라든지 이런 데서 작업할 땐 이 솔버에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이것을 기다리는데 2시간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시저란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접근했고, 그것을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몇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소개드린 사이트 사이드 이펙트의 공식 튜토리얼로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쭉 따라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까 찍었던 점 포인트의 시작점과 그 시작점이 몇 프레임에서 시작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이런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for loop로 계속 돌리면서 반복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얘가 카브 노드라고, 후디니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좀 알 텐데, 카브 노드라고 하는 것들이 그 for loop에 의해서 정의되어졌던 순서들을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죠. 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영화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비효율적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리얼타임으로 보이는 수준으로 이렇게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셋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메쉬화 시키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여기다 UV를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작은 그 라인의 사이즈들을 컨트롤하는 그 랭글들, 스크립트들 연결해서 모양들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BDB를 서로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다 BDB로 컨버트한 것들 더하고 곱하고 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양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과 얘를 두 가지를 섞었을 때 밑에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나온 모양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얘는 뼈만 나오네요. 뼈와 함께 있는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정도만 나와도 이제 여기서 이제 디테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만 나오면 피 같지 않고, 그래서 떨어지는 그 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따로 이 부분만 시뮬레이션하고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더 물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피부 표면을 약간 움직이는 방식으로 좀 접근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리플 솔버의 어떤 하나의 공식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 리플 공식들이 있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 리플 애니메이션을 캐릭터에다 적용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표면에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면에다 연결한 이 컬러 데이터를 약간 지오메트리가 움직일 수도 없고, 그 하얀색은 튀어나오게, 까만색은 멈춰있게 이런 식으로 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 물처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리플이 적용이 안 된 걸 보고 계신 거긴 하지만,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언리얼 엔진으로 보낼 것인가, 이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데모를 했을 때는 읽을 수가 없는 만큼의, 아까 그 텍스처가 맥시멈으로 8K 정도만 읽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실제 인게임에서는 8K도 너무 무거워서 데이터를 훨씬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시네마틱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데이터가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그 폴리 리듀스라든지
이 폴리곤 데이터 자체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 랩이라고 호디니에 있는 노드를 이용해서 그 다이나믹 리메싱, 그 소프트 바디 디포메이션,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 그리고 파티클 스프라이트라고 이 네 가지 그 다이나믹 속성들을 이렇게 텍스처로 만들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캐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매터리얼 에디터에 들어가면 이렇게 VAT 다이나믹 리메싱이라고 하는 이 노드가 아까 선택했던 그 내가 지금 얘기한 거 플루이드 서페이스인데 그 무슨 의미냐면 포인트 카운트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매 프레임. 그렇게 바뀌는 데이터가 있고 약간 물처럼 움직이긴 하지만 포인트가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인데 그걸 소프트 바디라고 하고 클로스 시뮬레이션 같은 게 그런 류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혹은 근육의 움직임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리지드 바디 같은 경우는 딱딱한 물체들이 마찬가지로 포인트는 변하지 않지만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그 네 가지 그리고 하나는 파티클 이렇게 네 가지 다른 속성의 그 노드들이 있고 노드를 연결하는 방식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 디테일들은 마찬가지로 튜토리얼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여기서 저희가 생성했던 노멀 데이터 그리고 포지션 데이터 그리고 칼라 값들 그걸 칼라 값으로 컨버트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단하게 첫 번째 버전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노멀과 월드 포지션 오프셋 그리고 UV 데이터에 연결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텍스처로 연결하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이 룩업 테이블이라든지 포지션 데이터, 로테이션 값들을 연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더 아쉬운 것들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조금 더 연결되는 드리핑이 연결되고 파티클도 더 많이 생기게 하고 실제 뭐 표면의 움직임들도 더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거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긴 했거든요. 만들긴 했는데 이 파일들을 그 압축하면서 그러니까 리듀스 폴리리듀스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다 뭉개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뭐 게임 엔진 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디테일은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그 사이드 이펙트의 그 공식 튜토리얼로 올려진 사이트고요. 보시면은 좀비 리얼타임 FX라고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마 보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작업들 보시면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너무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씩 보시면은 파일도 다 있고 실제로 열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VFX 쪽에서 퀄리티를 요구하는 그 스탠다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게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저도 풀지 못한 숙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여전히 그걸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닥쳐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일단 렌더링에서 영화 같은 경우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은 그 리밋을 모르거든요. 전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믿고 무조건 된다고 믿고 그렇지만 엔진에서는 게임에서는 6프레임 퍼 세컨드 기준으로 그 렌더링이 필요하고 버퍼링에 관련된 것도 제한이 있고 그렇지만 데이터 크기 같은 경우는 VFX 쪽 같은 경우 거의 뭐 아까 아쿠아맨이라든지 아쿠아맨의 포코 장면 같은 경우도 거의 파티클이 한 2억 개 뭐 이 정도 되거든요. 2억 개를 어떻게 엔진으로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아쿠아맨의 마지막 장면도 오픈하는 데만 30분이 걸려서 저희가 렌더링을 할 때 나중에 그 라이팅 팀에서도 렌더링 못할 정도로 데이터가 너무 무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FX 팀에서 해줘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파일을 여는데 30분인데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TD들과 논의해서 파일 자체를 열지 않고 렌더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엔진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고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엔진들을 많이 사용해서 리얼타임으로 물도 만들고 막 하시잖아요. 굴도 만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거의 무제한이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는 화면들이 상당히 큰데 이 실제로 리뷰할 때 VFX 슈퍼바이저들은 리뷰할 때 픽셀 하나를 보거든요. 이런 데일리룸 이런 데서 픽셀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퀄리티에 대한 것들을 끝없이 파는 그런 뭐라고 그러지? 정신이 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VFX 슈퍼바이저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걸 보고 퀄리티를 끝까지 찾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킹콩 같은 저런 샷들은 머니샷이라고 해서 무조건 타이틀에 나와야 되는 거고 무조건 잘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나올 때까지 시키는 그런 샷들이거든요. 어떤 샷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샷은 절대 그렇지 않은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엔진 같은 경우는 뭐 텍스처 버퍼라든지 해상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추가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프레임마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VFX 스튜디오가 어떻게 보면은 살짝 노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인데 예전에 워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 시네마틱이죠. 시네마틱을 영화로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엔지니어들이 그 근육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근육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나온 거 보니까 너무 풍선처럼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한 팀들이 모델링 팀들이었어요. 프레임마다 근육들을 만들고 스컬프팅해서 결국에 퀄리티를 만들어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힘든 작업 공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게임 속에서는 플레이어의 입력과 런타임 상황에 또 역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제약들이 많이 있고 제가 그것들 적용하기는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VFX 쪽에서는 사실 퍼포먼스 컨스트레인이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긴 하잖아요. 너무 느리지만. 그리고 안정적인 프레임 레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CPU, GPU에 대한 예산이 존재하고 자 이렇게만 들으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VFX에 있는 퀄리티를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을 보면 그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약간 반어법적인 것 같아요. 사실 같지 않은데 너무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워드들인데 예를 프로시저럴 PCG 컨센트 같은 경우도 얼핏 보면 너무 진짜 같은 뭐 자세히 봐도 좀 너무 진짜 같은 퀄리티의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번에 나인나이트 세션에서 나왔던 것들도 상당히 놀란 수준의 퀄리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용한 디포머도 상당히 뛰어나죠. 그 스파즈 볼륨 마치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의 텍스처 가지고 이 안에서 로테이션 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 같은데 볼륨 3D 볼륨 데이터 같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워터 시뮬레이션은 뭐 그냥 막 나오네요. 근데 이것을 이제 VFX 스튜디오에서는 뭐 사용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작은 디테일들을 끊임없이 이제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인게임 안에서 뭐이 정도라면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트 플루이드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먼 곳에 있었네요, 이게.
이 장면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그 피벗 엔진에서 있는 그 피벗 데이터를 이용한 테크닉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 건물들을 조립하고 그 배경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후디니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는 셋업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피벗 데이터를 이용한 그 작업들을 언리얼에서 하는 것들 제가 최근에 확인했었고, 그 작업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업 데이터도 무겁긴 하지만 그 피벗 데이터를 이용한 것들은 상당히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해상도 또 나나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나이트는 스태틱 메시지는 적용이 되지만 움직이는 데이터에서 적용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프로시저과 연결해서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저는 작업 자체를 지금 현재로는 회사에서 그 프로시저럴 모델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모델러가 아닌데 모델링 팀을 서포트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실제 상당히 많은 수의 폴리곤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 엔진에서 붙이는 작업을 했을 때도 그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타임을 너무 늦게 눌러가지고 언제 끝나야 되는지 잘 몰라서 저희들이 숙제가 있고 그 부분들 저희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얘기한 것인데요. 아마 아티스트로서 여러분들이 뭐 진짜 사실적으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야 될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